바로 기가 막힌 자리죠. 청량리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쳤어요. 여기다 지하를 하겠다. 여기 지하를 하고 아파트를 지어. 여기는 이것도 여기도 역세권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상가가 활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을 하면 좋은데 이거를 과연 주민들의 선택이에요. 공공 주도로 할 거냐? 그죠?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 접근성 좋은 꼰대 권견입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3080 주택 공급 방안 2차 선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죠? 긴 개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이번엔 또 뭐지? 맨날 뭐 발표할 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뭐 공공 재개발, 뭐 민간 재개발, 3080 복잡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꼰대님이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서 보여다시피 민간 개발,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재개발은 조합 방식이다. 근데 차이점은 민간은 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고 공공 재개발은 조합이 진행하는 거에다가 네. 조합이 진행하는 거에다가 공공이 도와주는 형태 네.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이 네. 되고 요 공공 주도만 수용 방식으로 공공이 단독으로 한다. 요 네. 세 가지 차이점만 구분하시면은 구분하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이는 소유권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는 조합한테 있고 주민들한테 그죠? 있고 이 소유권이 공공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네. 네. 근데 이 공공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냥 공공 주도라고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뭐 발표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이름이. 네. 뭐 예를 들면은 3080 대도시권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도심 뭐 주택 복합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일반 얘기하는 네. 주도 공공 네. 주도 재개발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이게 이름이 다 같은 얘기인데도 이름을 너무너무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헷갈리는 거죠. 처음에 이제 공공주도란 얘기를 앞에 붙였다가 네. 이 얘기가 부끄러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공공주도 3080, 공공주도 복합 개발하면은 알기 편한데 그렇죠. 자꾸 이거를 숨겨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네. 자꾸 비판이나 네. 지적을 당하니까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지를 마지막까지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거고 선정한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은 또 따로 저희가 바로 해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보게 되면은, 내용을 보게 되면 3080 주택공급 방안. 여기에 공공주도가 들어가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기 편한데 역시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거 우리 좀 이해를 하자고요. 부끄러워하니까. 네. 그래서 2차 선도산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2차로 서울에 13곳을 추가했고, 네. 13,000호 규모. 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규모가 뭐, 한 13곳이니까 한 호당 약 1000세대. 네. 그래서 1000세대 정도의 개발 구역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지로 보게 되면은 강북구 지역, 네. 그다음에 동대문구 총 13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개 구에서 13곳이 선정된 것이죠. 네, 또 13곳을 선정했고요. 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3089 주택공급 발표 후에 정부에서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그래가지고 후보지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제한이 362곳, 네. 민간 제한이 70곳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제한에 비해서 지자체 제한이 절대적으로 많죠. 네, 이게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민간 쪽은 아무래도 공공 주도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네. 하는 개발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네. 원해서 이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민들의 동의 전에 미리 이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지자체장이 그냥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심 복합이 204곳, 소규모 정비가 81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41곳밖에 안 되니까 주로 추세가 도심 쪽, 그러니까 역세권 쪽에다가 공급해야겠다는 방안과 소규모로 하겠다. 이 방안이 두 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 내놓은 이 대책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처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요즘 추세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소규모로 이제 빨리 하려고 하는 개발 진행하는 게 추세예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근데 내년 선거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이 빠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쪽으로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역세권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세권 쪽으로 많이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 자체를. 그러니까 역세권 쪽으로 많이 이제 추진을 한다. 도심 복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준주거나 상업지. 그러니까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다 상가하고 같이 짓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아닌 지역은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짓겠다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는 네,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후보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것 떠나서 이제 1차로 지금 요게 2차인 거고 네. 1차로 기존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세 곳이 은평구 증산사 수색 14 도봉구의 쌍문 덕성여대 인근 네네. 여기 주민 10% 이상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 네. 설명회를 하고 주민이 동의를 10%에서 동의서를 제출 네. 완료했다라는 거를 지금 이 그 국토부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는 되게 성공적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증거 자료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2주 됐나요? 2주? 이거 1차 네. 발표한 지? 근데 10%의 동의를 달성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이 10%라고 하는 거는 10%로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민간이 하게 되면은 30%의 동의를 갖고 시작한다고 해도 작은 거거든요. 많이 근데 작죠. 10%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조차 동의가 안 나왔다는 얘기 다른 지역들은. 이게 오히려 심각한 거지. 여기서 10%가 나왔다. 왜냐면 지금 요 지역들 수색구역이나 도봉, 수색은 규모가 작죠. 네. 그다음에 이 덕성여대 인근의 위치가 굉장히 외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주도 아니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죠. 안 된다고 어려운 지역. 네, 어려운 지역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아닌 우리가 뭐 신길동이라든지 네. 우리가 좀 극석 좀 좋게 보는 지역들은 네네. 신청을 안 했죠 이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시장 동향입니다. 시장 동향. 이 시장 동향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결국 시장 동향은 정부가 가격 상승 안 하게 해주겠다. 네. 가격 상승 안 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후보지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을 보게 되면은 강북구, 네. 자 지역이 그래서 강북구하고 동대문구 23곳이 후보지 중에서 입지 요건하고 사업성 요건으로 검토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선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북구가 11곳, 네. 동대문구가 2곳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은 없어요, 그죠? 네네. 이제 강남 남쪽은 별로 없어요. 네. 네. 강남이 없는 게 좀 당연하다고 보는 수 있는 게요. 음. 이제 강남은 우선 가장 급한 게 재건축 구역이거든요. 네. 재건축 구역이 진행이 오랫동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오세훈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강남의 재건축을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되고 네. 오히려 한강 이남권의 주거 환경보다는 네. 강북권의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은 재건축 위주로 해라. 강북은 재개발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시그널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렴한 주택, 집값을 좀 낮게 아파트를 가격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강남에 단독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저는 강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지금 급하니까 강북 위주로 하는 거고 한 몇 년 안에는 또 강북을 해줬으면 강남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위치 좋은 지역에 재개발 구역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기대해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될 만한 그래요? 지역들. 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 꼰대가 꼰대들이 계속 알려드릴게요. 네, 선정한 지역.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강남에서도 선도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강남이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게 왜냐면 강북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10억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에서 공급한다고 해서 비싸봤자 강남 15억이에요.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근데 주변 시세는 얼마죠? 20억, 30억, 25억 정도 네,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갭 차이가 1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죠. 할 수만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그널만 있어도 하겠다는 시그널만 있어도 굉장히 많이 뛴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한번 이렇게
지역을 찾아보는 네. 그런 재밌는 시간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가져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후보지 사례입니다. 네네. 어떤 지역 위주로 우리가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지 이걸 보시게 되면 강북 미아 역세권 네네. 역시 그죠? 네네. 역세권에서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이 활발화된 지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역세권인데 예를 들면 상권이 형성 안 됐거나 그냥 노후주택가로만 네. 있는데 초역세권인데 노후주택가만 밀집돼 있다. 네. 이거는 역세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핵심 지역이에요. 오늘 위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저도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이 용두권 역세권이에요. 네네. 역시 여기 똑같아요. 청량리역과 용두역과 제기동역 네. 이 세 개 역, GTX까지 연결되는 바로 이 세 개 역에 대한 이런 지역들, 이런 데다도 하겠다 우리가. 근데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공공주도는 위치가 좋은 데는 주민들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민들이 이제 민간 재개발을 네. 원하는 사람들과 공공 재개발이라도 빨리 하자라는 분들의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의견 합의가 되어야만 뭔가가 네.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걸린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민간 재개발도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굳이 그러니까 공공이 예, 혜택을 줘서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민간도 오세훈 시장이 기간도 단축시키고 인센티브도 주겠다. 그러면은 굳이 공공을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굳이 소유권을 넘겨줘서 할까? 소유권을 내가 갖고 하면서 민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용적이 그렇죠. 조금 낮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또 한 가지 절충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공 주도는 공공이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 개발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부분이 되는 게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조합 방식으로 가는데 공공이 도와줘서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자금 지원도 저리로 해주고 네. 용적률도 높여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간과 공공주도,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지금 발표된 3080 말고도 가운데 중간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간으로 가느냐 공공으로 가느냐 이 양분이 된 게 아니라 공공 주도로 갈까 아니면은 민간과 공공 주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로 생각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네. 잘못하면은 개발은 안 되고 서로 그냥 이거다 저거다 싸움만 날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 싸움만 붙이는 상황. 이게 잘못하면 빨리 우리 정부하고 서울시가 네네. 어떤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맞아요. 그래야지 실제 공급이 이루어져 집값이 안정화될 텐데 지금 이런 식이면 뭐 공급도 없이 네. 그냥 개발지만 잔뜩 지정해 놓는. 그죠? 이게 뭐 이제 되게- 예전에 네. 우리 유타운이 처음에 지정될 때 1차, 2차, 3차 유타운 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 남발하면서 막 지정했던 거 있잖아요. 그 폐해를 다 우리 시민들이 겪었거든요. 비슷한 흐름을 네. 보이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수유동 우려가 됩니다. 저층 주거지입니다. 네. 저층 주거도 역시 같이 하겠다. 이 저층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위치가 굉장히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산미치나 위치가 조금 이 주민들이 여기서 기분 멀거나. 나쁠 수 있는데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후보지들 개발 56% 정도 용적률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면은 356%를 했다는 네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56%의 용적률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죠? 금액으로 네. 따지면 몇 천억이 될 수도 있죠. 네, 이게 세대수가 뭐 거의 뭐 몇십 세대가 늘어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 20세대만 늘어나도 한 세대당 뭐 7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140억이죠. 그렇죠. 그럼 공사비를 갖다가 빼더라도 그죠? 네. 80억 정도가 더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누가 가져가냐 이 80억을 그래서 이거를 30%를 주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혜택은 좀 좋아지고 있긴 해요. 70%는 공공 임대로 네. 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뭐 여기는 뭐 약 251세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251세대가 구역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구역별로 251세대면 약 1,000억 가까이가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네. 1,000억 정도 된다고요. 이 계산하셨네요. 바로 그냥 네, 이게 우리 공군대님이 감이 그냥 머리 좋으세요. 네, 시청자분들 믿고 네네. 움직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번 올려주시죠. 네, 조금만.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시면 이제 토지 수익률이 네. 28%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민간 개발에 네. 비해서 늘어난다는 네. 얘기겠죠. 네. 또 이제 3080 사업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공 주도라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데. 네, 3080. 네. 이게 노래 제목 같아요. 그죠? 3080.
노래. 7080 카페가 예.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뭐 시세 차익, 뭐 수익률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복잡해서 사실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저는 아무리 봐도 어떤 걸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오르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 공공이 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 공공이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올 수가 없고, 기준이 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30%를 더 주니 60%를 더 주니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 중요한데 네. 이 기준을 공공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충분히 그걸 신뢰할까, 그거에 대한 이 문제가 내용- 좀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우선 분양가액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 수용당하는 분들한테 주는 집값을 네. 시세 대비 평균 66% 정도 10억, 수준을 그러니까 한대요. 10억짜리 아파트면 예, 6억 6천이 준다는 10억짜리 거잖아요. 한번 하면 6억 6천의 아파트를 준다는 건데 네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자 분명히 분양가액을 이렇게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어떤 원칙이나 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액을 이렇게 낮추잖아요. 네. 그러면 감정가액도 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가액도 이제 뭐 70% 정도 수준을 낮춘다고 한다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뭐 한 4%밖에 없는 거예요, 이득이. 그러니까 이 감정가액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하는 시점도 되게 그리고 중요하고요. 이게 이 시점을 네. 우리가 재개발하면 관리처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뒤에 가서 이제 관리처분할 때 굉장히 싸움이 많잖아요. 음. 우리 조합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감정평가를 하자고 하고 이게 주민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협의체. 네네. 그럼 이 협의체하고 정부하고 LH죠. 의견이 달랐을 때. 엄청난 싸움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견이 다를 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기간 내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정부는 일찍 네. 감정평가 시점을 잡으려고 하고 네.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감정평가 시점을 네. 뒤로 늦추려고 해요. 왜냐면 그래야 감정평가 금액이 높을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추세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약간 좀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보합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아파트 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대비 단독 빌라 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민간 재개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정부에서도 공공 재개발을 또 지정하죠. 지금처럼 또 공공 주도 3080 사업 진행하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지가 굉장히 많아, 단독 빌라가. 네. 그럼 앞으로 단독 빌라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오를 거죠. 예. 그런데 이 올라가는 거를 반영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지정된 지역은 지정됐을 당시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네. 주변 시세는 올라버리는 예, 거죠. 왜냐면 우리 쪽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오른 금액을 반영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대부분 그럼 안 해줘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고 네. 주민협의체는 당연히 해달라고 하고 네. 또 이게 이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오르겠죠 점점.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싸우는 거 되게 싫어요. 저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싸우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원래 재개발이거든요. 싸운다기보다는 요구사항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주민들 일단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나요.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역세권의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과 여기서 먼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근데 이분은 감정평가가 5억이 나왔어. 네. 근데 이분은 3억에 나왔어. 네. 그러면 뭐 여기서 뭐니까 3억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열받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역세권의 5억도 만족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6억 정도 나와야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 여기서 먼 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재개발은 똑같은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다 똑같은 땅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싸움이 나기 때문에 관리처분 때 항상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정부랑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2번, 3번 정도 반복돼서 나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LH가 이번에 어려운 사업에 끼어들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직원을 지금보다 한 10배 늘려야 돼요. 10배. 그죠? 비리를 저지른. 네. 근데 10배 늘리면 신도시 땅값이 10배 늘어나는 거 아닌가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알고 계실. 아니, 저희는 네. 이 공공재개발이라도 빨리 노후주택이 정비가 돼서 좋은 주거지로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다. 안 되길 바라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제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용적률이 네. 재개발 용적률이 141% 정도 쓰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는 예. 거죠. 현재. 근데 이제 민간 재개발이 될 때는 297%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이 297%라고 하는데 다시 3080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56%인가요? 네네. 유의를 했죠. 그러니까 353%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6%가 상향이 되고 세대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재개발보다 대충 계산하면은 한 150세대? 220세대가 늘어나는 거고 네네.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00억 정도가 1000억 정도. 공사비 빼고 1,000억 정도 수익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 1,000억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또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민간 재개발 용적률 297%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 상한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 법정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각각의 용적률을 갖다 200 뭐 예를 들어 40%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뭐 친환경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좋게 지으면은 올려주는 거고 기부 체납률을 많이 해주게 되면 공공 기여율을 올려주면 네. 또 올려주는 거 이렇게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민간 재개발도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56%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적률만 높여줘서는 한계가 있어요.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LH에서 어떻게 잘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도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은 1,00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과연 조합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가 부분들을 볼 때는 한 30% 돌아갈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사업 운영 방식입니다. 그죠? 네. 자, 사업 운영 방식인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토지 10% 동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선 확보하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네. 야, 이 10% 동의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동의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의 동의를 1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역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자동 해제된다. 이게 아주 큰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토지주약의 최고 수익률을 보장해준다.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의 증가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민간 재개발의 사업성이 이렇다라고 판단하고 기준점을 잡는 것도 공공이다 보니까 네. 지금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점을 공공이 잡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걸 신뢰하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30%의 수익률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LH 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LH 분들은 지정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30%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30% 업을. 근데 이게 이 지금 민간 재개발 공공주도 3080 개발이 활성화되고 공공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면은 미지정 지역, 네. 미지정 지역의 빌라 단독값도 굉장히 많이 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정해 줘야 될 가격이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돼도 화폐 가치 하락해서 또 뛰어요. 이렇게. 그런데 수용 방식에 의한 거는 이미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네. 그러면 요 뛰는 부분. 넘긴 넘긴 순간. 그 네. 순간부터 가격은 네. 고정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오르고 요거를 주민들이 가져갈 얻을 수 수가 없죠.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정 시점에 감정가를 산정을 하고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건 좋지만 이 아파트 가격이 뛰면은 30%의 수익이 아닌 오히려 나중에 더 비싸게 아파트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용 네. 방식과 조합 방식이 뭔 큰 차이가 있느냐. 소유권 넘겨줬다가 나중에 아파트 돌려받는 건데 잠깐 뭐 수용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게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 시점부터 이후에 화폐 가치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변동에 의해서 가격 상승하는 부분은 수용되신 분들은 전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을 갖고 계시면 그게 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남 뉴타운이 뭐 2004년도에 한 3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정이 안 됐잖아요. 2003년도에 3억 정도 하던 빌라 값이 지금 뭐 16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18억. 네.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하고 상관없이 뭐 16억, 15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개발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오르는데 굳이 빨리 개발하면서 수용 방식으로 3억에 넘겨버리면 나중에 올라가는 이 수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받을 수 안 주죠. 네. 절대 주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딜레마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 개발로 하자고 하는 조합원과
그죠? 이 수익을 보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지금 당장 뭐를 하고 싶어하는 기존 공공 그러니까 빨리 주도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어떤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성을 저희가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갈등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갈등이 생길 거에 대한 요지가 너무 보이니까 네.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우선 공급받는 기존 토지 수용 수요자들은 이게 좀 달라진 겁니다. 그죠? 요 내용이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는 네.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이건 아파트를 갖다가 입주권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매가 제한됐을 거예요. 그죠? 음.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왜냐면 약간의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저렴하게 네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매가 제한됐고 실거주 의무도 전매 기한도 있었고 실거주 아니 의무도 원래는 네. 처음에 이사 대책 나왔을 때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세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최장구로 전매 제한이 10년에서 20년까지 전매 제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최대 5년까지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2차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 2차 대책이 나오는 그 사이 1차, 2차 되고 2차 대책이 발표되고 그 사이에 그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2차 공급하면서 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이대로 가서는 이 공공 주도는 아예 하나도 안 될 거거든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야당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글쎄요. 서울시장이시죠, 서울시장. 네. 야당에서 그렇군요. 제일 높은 분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 여당에서는 당연히 공공으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공공으로. 네네. 서울시장은 민간이죠. 그렇죠. 만약에 자꾸 주도해서 뭐 전매 제한하고 네네. 실거주 의무 부여하고 네네. 중대형 평형 때 못 받게 하고 네. 그죠? 집을 큰 단독을 가진 사람도 하나밖에 못 받게 하면은 다 민간한테 넘어가 누가 공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니까 자꾸 민간의 혜택을 넘겨주는 거예요. 민간하고 똑같이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공공을 그러니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입주권하고 네. 조합원 분양권이 똑같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분짓고 만들어내는지를 모르겠다고 민간에다가 이 혜택을 주면 될 걸. 그러니까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이제 점점 많이 공급하겠다. 네. 이런 내용인 거고 또 1+1. 원래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가액이 크거나 이 감정평가액이에요. 감정평가액이 크거나 또는 종전의 전용 면적 단독이죠, 단독. 네. 단독주택같이 다가구주택과 전용 면적이 큰 것들은 이 합친 거보다 더 큰 경우에는 1+1 하나 아파트를 2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개밖에 네. 안 준다 그러다가 네.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난 민간 개발하면은 2개 받는데 공공 주도하면 한 개밖에 안 준대. 그럼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 대책에서는 이것도 1+1으로 민간 재개발하고 똑같이 주겠다라고 자꾸 말을 변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거를 자꾸 갖다 끌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공 주도의 원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민간화되는 거죠. 원래 공공 주도는 거기 주민들이 집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네.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무주택자한테 나눠주겠다 또는 임대아파트. 공공 임대로 제공을 하겠다고 한 네네. 건데 이게 점점 조합원한테 점점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민간이나 또 공공에서 가져갈 의미도 없어지고 괜히 용적률만 올려준. 그렇죠. 예. 그럴 지금- 바에는 그냥 민간 재개발해갖고 용적률 높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상속하고 이혼으로 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원래는 2월 5일 이후에 거래되는 것들은 어떤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이제 규정하기 이건 시작했어요. 특수한 경우니까. 아니 이제 점점 이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월 5일 이후에 거래가 제한되는 것도 민간 재개발은 2월 5일 이후에도 마음껏 거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철순의 집은 2월 이후에도 마음껏 거래할 수 있다 보니까 팔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순이네 집은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빨리 되지도 않고 맨날 감정평가액 때문에 싸우고 있고 음. 개발은 안 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공공주도 신청했네 막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점점 예외 규정이 생겨서 웬만하면 팔고 나갈 수 있게끔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늘 좋은 이름도 많은데 이쁜 이름도 많은데 굳이 철수와 네. 순위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가 없어지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임대차 3법처럼. 조금 보면은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공공 주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정도 하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보면은
공공주도를 공공의 성격으로 지금 처음에 주장했던 거 많이 변질되면서 민간 재개발에 있는 제도를 자꾸 갖다 끌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민간 재개발하고 공공주도 재개발을 자꾸 싸움 붙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조감도 위치는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저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후보지에 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발표 FAK Q&A. Q&A 네, 질문에 대한 요거를 일단 한번 제가 네. 읽어봐 드리면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봐주시죠. 네.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에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지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답변까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을 분양받은 사람 말고 기존의 조합원이 자기 물건을 수용을 당한 대신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 있죠. 그렇죠. 우선 그런 공급권. 분들은 전매 제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전매 제한 마음대로 팔 수가 있고 굳이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거죠. 네. 그다음에 우선 공급 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 받을 수 있다. 원칙으로는 네. 한 주택밖에 안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점점 좋게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가깝게. 그다음에 중대형 평형대 공급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소형만 공급- 짓는 거 아니냐라는 네, 또 네.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벗어나요. 네. 그 역세권에서는 또 소형 위주로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중대형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고. 공공주택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이 민간이서 못하는 부분을 공공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중대형이면은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공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했는데 네. 2월 5일 이후에 거래를 아예 못하게 했는데 네. 상속과 이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외 조항을 준 그러니까 거죠. 잘못하면 이혼하는 세대가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예, 이거 어쨌든 예외 조항이 이것뿐만이 아닌 앞으로 생길 게 굉장히 많아. 그러면 전학 가거나 예를 들어서 직장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다른 예. 법에는 직장으로 예. 인해서 이전을 한다거나 해외 이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권리 변동을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건데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한테 소유된다. 이거는 약간 중국이네 중국 그죠? 중국이 아파트가 토지 말고 건물만 소유권만 아니, 맞잖아요. 그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의 공약도 그랬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준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이거하고 다른 거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권과 모두 분양자한테 이전된다. 이게 네. 당연한 내용인 거고 네. 상가 소유자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권리가에 따라서 주택을 받을 수도 있고 상가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점점 재개발화, 민간 재개발화 되는 거죠.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분이 없어요. 되게 말을 이상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죠? 이름만 다를 네, 뿐. 이름만 다를 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세훈 개발이냐 아니면 LH 개발이냐 이렇게 두 개로 이름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 시행 시 주민 의견이 배제되냐? 이것도 아까 주민 협의체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주민 협의체들이 감정 평가 기준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정 평가 기준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일을 낮추면 좋을까요? 올리면 좋을까요? 당연히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은 거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아파트 분양 가격, 그죠? 네.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도 조합원 분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 분양가, 입주권에 대한 가격 이거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개발이 진행이 덜 되거나 만약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소유권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이제 돌려줄 거냐, 그리고 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네. 이 보상을 언제 해줄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이 보상받은 사람이 옆에 주변 가서 집을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받으면은. 그러면 이 집을 샀을 때 매수했을 때 이거 입주권이 있느냐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비과세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면 입주권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집을 안 사는 경우에 내가 주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동의할 조합원은 없죠. 왜?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거 아니까. 그럼 어디 가서 내가 집 사야 되는데 집 사면 입주권이 날라가. 이상하죠? 네. 거기다 1+1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 하나만 1+1이면 하나만 날릴 거냐? 두 개 다 날릴 거냐? 이게 케이스가 도저히 제가 여기다 다 못 쓸 정도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케이스만 100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100가지 케이스를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게 이 주민협의체가 이게 쉽게 보면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실상으로 따지게 되면은 힘이 없어요. 이 수용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신도시 만들 때 수용해요. 왜냐면 거긴 주민들이 안 살잖아요. 거의 쓸모없는 땅. 나대지고. 그리고 네. 그린벨트를 해서 집도 못 짓는 땅, 농사밖에 못하는 땅, 네. 그런 땅이니까 수용할 수 있다고 쳐요. 주민들이 얼마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근데 그렇죠. 여기는 아예 주민들이 사는데요. 지금 현재. 빽빽하게 살죠. 지금 실거주하는데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이거는 도저히 국경의지가에서 뭐 무허가로 사는 것도 철거하기 힘든데 네. 이거는 기존에 그럼 세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요 어려운 길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네. 빡빡합니다, 진짜. 그리고 다음 한번 보죠. 네.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 가능한지, 편입 가능하다, 별도 구역 가능하다. 언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빨리 자기네만 해도 느린데 옆에 편입하면 또 편입 받아서 자꾸 해달라고 하면 자꾸 계획 변경해야 다시 해야 돼. 되잖아요. 구역 지정 다시 해야 돼. 주민 동의 다시 받아야 돼. 그럼 처음부터 일정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서울시하고도 협의할 텐데 서울시에서 계속 시간 끌면 어떡할 건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토지 수익률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죠? 네. 뭐 수익률 10% 30% 상향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이 보장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간 개발에 대한 수익을 어느 시점의 수익률로 판단할 것이냐. 두 번째, 이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다 공공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향후에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흐를수록 이 민간 개발에 대한 개발 이득은 커져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정해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오른 거에 대해서 민간 개발의 이득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과거에 지정된 그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10% 30% 주면은 공공개발에 계신 분들이 만족을 할까? 저는 다 100% 불만족스럽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나 저희가 시청자분들 예상할 거를 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다시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너무 복잡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 주도 재개발, 네. 자, 도심 복합 선도 산업,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2월 5일 거래분의 청산 대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후. 예, 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투기를 목적이나 투자를 네.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장 때문이라든지 교육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선의로 들어가신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개발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택을 매수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난 여기 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공 주도한다고 청산한대요. 입주권도 안 주고. 네. 이분들은 무슨 죄인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놓은 걸 이제 뒤늦게 알고 시장에서 이제 팔아갖고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게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정신을 늦게 차리면 어떡하죠? 네. 그 다음에 1년 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된대요. 네. 1년 내에.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민간 재개발도 혜택을 주겠다고 서울시장이 지금 공공위원회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공공하고. 네. 그죠? 그러면 이게 1년 내에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갈등을 하겠죠, 주민들이. 그러면 네. 1년 내에 안 된다고 무조건 다 해제하면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민간 재개발에서 이 동의율이 이제 3분의 2 정도를 채우는데 최소한 2, 3년 정도 걸려왔다라는 거가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이걸 1년 내에 3분의 2를 채우는 게 정말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선이 그죠? 네. 지금 대선이 1년 정도 1년 남았는데 그때만 딱 하겠다는 건가요? 대선 때 해제시켜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가. 해제 못하죠. 예, 그럼 저는 이게 1년, 2, 3년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자꾸 말 바꾸기 할 것 같아요. 1년 안에 못했는데 해제 콱 시켜주면 너무 냉정해 보이니까 요걸 유예해주고 또 유예해주고. 이번 정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말 바꾸기. 자, 그렇고 자, 이 가장 문제는 이 권리가액 산정일 언젠가니에요. 네.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 권리가액 산정일 기준일을 언제 잡아주느냐. 네. 그죠? 이제 구역 지정일일 거냐. 2월 5일은 당연히 아닐 거고. 아닐 거고. 그죠? 네. 근데 왜냐면 이게 구역 지정이 돼서 추진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이 음.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빌라값하고 단독값이 되게 많이 뛸 분위기를 취하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뛰고 있고. 네. 그러면 지정 안 된 지역이 이렇게 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잡아줄 거냐? 아니면 요 지금 1년 후에 이 뛴 금액 네. 이걸로 잡아줄 거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고 이게 또 2년 후에 또 뛰면은 네. 그러면 이 금액을 잡아줄 거냐? 2년 후에 또 뛴 금액 요 금액을 잡아줄 거냐? 1, 2, 3 네. 이거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 그리고 주민협의체하고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그리고 거예요? 주민 10%가 동의됐을 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잖아요. 네. 예정구역도 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안에 3분의 2를 채우게 되면은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다가 감정평가 시점을 할지 아니면은 3분의 2에서 진짜 예정구역이 아니라 구역으로 지정될 때를 또 산정일로 할지 이거에 대한 또 갈등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분양가를 확정을 해서 가는 건가 네. 날짜로? 네. 왜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파트 값은 많이 뛸 높아질 텐데 거니까. 이 분양가를 확정해 줄까요, 과연? 그대로? 그러니까 시세의 몇 66%? 퍼센트 이거래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 시세를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10억이어서 6억 6천에 이 조합원들한테 우선 배분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예를 들면 15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니 근데 정부는 지금 하는 얘기가 네. 자기네가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억이 8억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어? 게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못 잡았다는 게 네. 너무 티가 났으니까 네. 그걸 뭐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가액 산정일이 언제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말이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거 얘기만 제가 20분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미없어 할까봐 제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지가 상승. 네. 그죠? 아까 얘기한 거. 그 주변 지가 상승했을 때 가치는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며 이 이주 수요가 생길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 땅이 다 또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상가 있죠, 상가. 네. 상가들 이 보장일이 되게 길잖아요. 10년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명도할 때. 상가들이 껴있는 데는 사실 집을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신축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명도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이 상가 부분이 걸려있는, 왜냐면 도심 복합이 많거든요. 게다가 상가에 입주해 계신 임차인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야 소유권자들이야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가 임차인들은 어떤 보상도 못 받고 인테리어비도 못 받고 사업을 금방 시작했을 때 2억씩 3억씩 인테리어 한 걸 한 푼도 보상 안 해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번에 지정 한지역 지역 70% 정도가 상업지를 상가들을 많이 낀 지역이거든요. 역세권에. 그럼 그런 지역당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보내는 부분들을 과연 우리 LH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뭐 정경을 동원해서 막 저기 할까요? 때려 부실까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게 네. 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으신 분들이 전국 철거 연합회 네. 여기하고 같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서게 생겼어요. 이쪽에서 입장이 때려부시러 오고 네.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맞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본인들의 어떤 사상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순환 재개발을 하겠대요. 어떤 일부 지역은 이 순환 재개발이라는 게 성남에서도 이미 실패한 개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재개발할 때 이주를 시키고 또 여기다 이주를 시키고 한대요. 이거 개발하는데 50년 걸려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여기 개발하는 걸 먼저 개발한 데다 이주를 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임대 아파트 지어놓은 거 있어요. 네. 완공이 임박해 네. 있는 거 거기다 이주를 시킨다는데 이게 지역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생활 근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기존에 완공되어 있는 임대아파트, 공실로 유지되어 있는 임대아파트에다가 이 철거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주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한데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뿔뿔이 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살던 분들과 주거지가 너무나 생활 환경이 다르고 근거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에 의해서 네. 민간 재개발로 발전을 해서 네. 어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네. 민간 재개발로 발전을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 모든 복잡한 문제는 이 개발 이익을 않는 니네 조합원들이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이주가 됐든 어디가 살든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손실도 조합원이.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할 수 있는 네.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 마음이 다 다른데. 네. 1000명의 조합인데 1000명의 조합은 마음을 다 어떻게 해줘요? 그리고 이 순환 재개발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이게 어렵다, 실패했다라는 게 이미 증명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이걸 들고 나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주도 재개발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역, 외진 지역, 솔직히 공공에서 나서지 않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아주 많이 낙후된 지역, 그런데 위주로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많이 공급하지 못해요. 그리고 선호도도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 주도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민간 개발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 네. 공공 재개발이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머릿속에서 캐치해가지고 본인들이 할 생각 버리시고 도와준다 진짜. 공공 주도는 진짜 도와준다. 공공 개발은 조금 도와준다. 민간 개발은 니네 알아서 해라. 혜택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딱딱딱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금 잘 깨우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네. 되죠. 그래서 저희 꼰대를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공공 주도 개발을 한다고 여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저희 방송을 봐도 뭘 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정부의 어떤 큰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 네.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 시대예요. 앞으로 5, 6년, 7, 8년은 재개발 시대고 빌라 시대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재개발 쪽에 관련된 빌라나 이런 것들을 재테크를 뭐 투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투자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을 우리 하나씩 선점해서 가시려고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개발이 진행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주민들과 먼저 상의를 하신다면은 갈등이 깊어지는 걸 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없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길게 보유하셨을 때 좋은 지역들을 저희가 앞으로 꼰대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추천해 드릴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역시, 사랑입니다.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알람 설정을 또 계속 해놓으셔야지 좋은 내용을 미리미리 남들도 선점해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지정된 지역들, 선정된 지역들에 대한 좀 위치 분석을 조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드릴 건데,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내용을 해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네.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위치적으로 네.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네. 자, 일단 제가 미아역. 미아역이죠. 미아역 주변에 보면 신일고등학교가 먼저 지정이 됐네요. 이 지역이 이제 역세권이죠. 네네. 역세권 개발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구역도 크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바로 건너편도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네. 건너편도 이렇게, 건너편도 뭐 이거 한 칸 정도 틀릴 수도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지정이 됐는데,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통과돼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뭐 상가들이 당연히 많이 돼 있겠죠. 주 현재. 메인 통로니까 아마 네. 이면 상권도 잘 발달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들이 보면은 저는 요 정도 자리라고 한다면 공공 주도 개발로 진행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되기만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좀 미아역 주변 네네. 요 두 군데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아 사거리역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사거리요. 네. 자, 네. 뭐. 화면 보. 네, 미아 사거리역 한번 볼게요. 네, 좀 미아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네네. 저는 이제 좀 크게 보는 게, 네. 이 미아 사거리역 쪽을 저는 좀 좋게 봐요. 이게 기름 왜냐면- 미아 유타운 건너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아 사거리역 쪽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좀 블럭이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작은 거부터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작은 거부터 이렇게 공원 빼고 네네. 돼 있고, 밑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못 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 위쪽으로 또 이렇게 또 지정돼 있어요. 이렇게. 아, 맞아요. 이렇게 그거 돼 지정이 있어요. 돼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자, 요 네 군데. 네. 자, 네 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네. 미아 사거리역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까지, 경남 아너스빌까지 포함해서 네. 내미안, 네네. 여기가 아파트 촌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 본 지역은 공공 주도로 개발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요 지역이 진짜로 개발이 빨리 된다면 네. 요 아너스빌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요, 주변에 그럼요. 이제 아파트 가격들도 많이 올라가요. 여기 신규 아파트도 많습니다. 네, 왜냐면 소규모 단지 뿔뿔이 흩어져
밑에 역세권 쪽엔 단독 빌라가 있다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와 전체가 아파트로 단지로 바뀌는 거는 가격이 달라요. 완전히 주거 환경도 바뀌죠. 우리가 3,000세대 아파트 단지 가격이 뭐 14억이라고 한다면 네. 13,000세대 아파트 가격은 뭐 17억 그죠? 네네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단독 빌라를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가치도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가 커지고 모이면 올라간다. 네. 아파트는 뭉치면 힘이 된다.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역 쪽 한번 볼까? 수익역 쪽. 네. 네. 위로. 네. 수익역. 네, 이제 수익역 쪽은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죠? 네. 규모가 크진 않고 지금 네. 이렇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현재 좀 해서 이렇게 된 지역과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두 개 이렇게 블록으로 되는데 나눠져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상업적 재개발. 상업지 준주거겠죠, 준주거. 네. 상업지 이제 상가와 네. 주택이 혼합돼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상가 명도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상가 부분들 세입자분들의 보상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하고 주상복을 같이 짓잖아요. 아파트 시세가 아무래도 아파트만 대규모로 증가하고는 가격대가 조금 약간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치가 조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되더라도 일단은 개발 시기에만 투자하시고 입주하는 시점에는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입주 새 후 2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일 때 팔고 네. 대단지로 옮기는 거죠. 아파트만 돼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아 이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청량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량리로 쭉쭉 내려가 주세요. 쭉쭉 내려갔습니다. 네, 용두동이죠, 용두동. 네네. 자, 청량리, 네. 용두. 네. 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자, 놔주세요. 네네.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청량리역 쪽을 청량리역이 여기입니다. 네. 뭐 청량리역이 좋죠. GTX가 두 개 들어서고 네, GTX 두 개. 역세권 주변에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노선이 중이고. 뭐죠? B, C, C. 네. 물론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어요. 네. 뭐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지만 뭐 내후년에 들어갈 수도 있죠. 2027년 정도 예, 개통된다고 예, 보시면 예. 제일 편합니다. 아, 저는 여기 30년만 개통돼도 땡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쉽게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만 돼도 땡큐인데 네. 앞으로 9년 남으면 그냥 금방 가요. 그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50에서 60으로 바뀌면 바로 됩니다. 근데 GTX 이제 금방 돼요. 되는데 네. 요 라인이 네. 요 자리 바로 기가 막힌 자리죠. 청량리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쳤어요. 여기다 지하를 하겠다. 지하를 하고 아파트를 지어. 여기도 역세권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상가가 활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을 하면 좋은데 이거를 과연 주민들의 선택이에요. 공공 주도로 할 거냐, 음흠. 그죠? 아니면 민간으로 할 거냐. 음흠. 우리 꼰대님 같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민간이죠. 저도 민간이에요. 네. 이게 왜 민간으로 할 필요가 있냐면 네. 자, 여기를 이제 재개발로 진행이 안 됐어요. 어쨌든 뭐 건축 허가 제한만 잡혀준다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030년에 GTX 두 개가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네. 여기는 개발이 안 돼도 네. 지금 4억 하던 빌라가 14억 갈 거예요. 맞아요. 그럼 굳이 여기를 아파트를 개발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거주는 요 주변에 아파트 살고 투자로만 놔두면 여기는 14억 갔을 때 나중에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 김건대가 얘기한 대로 그냥 개발되지 않아도 또는 개발이 지연되더라도 추가 부담금 안 내고 수익은 계속 가져갈 수 있고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여기 현재 주민들은 빨리 개발돼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굳이 빨리 개발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공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자리 바로 청량리 밑에 용두죠. 용두동 요 자리는 정말로 금싸라기 땅이다. 노른자위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라면, 저희가 소유자라면. 그래서 네. 지금은 만약에 공공주도 갈 때는 시청자분들이 거래를 못해요. 투자도 못하고. 이제 관심을 갖다가 만약에 공공주도가 안 되면 3분의 2 동의가 1년 내에 안 나오면 여기는
취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민간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거래가 마음대로 돼요. 네. 그죠? 물론 지분 쪼개기를 금지시킬 수도 있지만 지분 쪼개기 한 거 말고는 거래가 되니까 어쨌든 여기에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 청량리 위쪽에 이 재건축 아파트하고 같이 개발되는 그렇죠. 그 철도 지하하고 같이 그럼요. 보는 바로 이 자리도 역시 가장 또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량리 역 주변에 전에는 공공 재개발은 전에 1차는 신길동에 최고 좋은 자리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12구요. 2차는 요 바로 청량역 쪽에 엄청난 지역이 튀어나왔다. 근데 실제로 이런 지역은 개발이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기만 하면은 근데 여기가 되기만 하면 뭐 동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네.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아파트 집단 일집 네. 지역이 되니까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 주도 저희가 선정 지역 오늘 새로운 네. 2차 선정 지역을 저희가 살펴봤고 저희가 또 바로바로 생생한 정보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구독하고 알람 이 두 개를 눌러주신다면 생생한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독은 사랑이고요. 우리가 좋은 영상, 좋은 내용 자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